5.16 박정희 대통령 18년이 예. 우리 역사상의 가장 암흑기라고 얘기를 했잖아. 예. 예? 예. 진짜 우리 국민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에이, 그건 예? 극히 일부죠. 예, 예. 아니 그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18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엔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소총도 한 자를 못 만드는 나라였다고요. 권총도 하나 못 만드는 나라가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웬만한 육군 자주포, 포, 해군의 함정, 공군 F-5 전투기, 탱크, 뭐, 예. 그 다음에 미사일까지 말이죠. 헬기, 뭐, 예. 다 해놓고 자주국방 키트를 완성해놓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 나오기 전에 하루 한 끼 밥을, 세끼 밥을 해결했습니까? 그렇죠. 예. 금방 말씀해요. 우리 장군님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이 박정희 대통령 18년이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암흑기라고 표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맞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맞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건 하니요. 일단은요, 장기팔에서요. 저 파랑색은 초패왕 항우고요. 빨간색은 이제 한왕 유방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단 역사 속에서는 둘이 싸워가지고 유방이 이겼어요. 근데 유방이 이기고 나서 근 100년간을 아주 최소한도로 세금을 될 수 있는 대로 맘먹고 그냥 방치시켰다고 그래요. 방치시켰다고. 그러니까는 이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대로 한 100년 저축을 하니까 부자가 됐어요. 또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대로 한 100년 저축을 하니까 부자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100년 후에는 전 국민, 한 나라의 전 국민이 거의 다가 이제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무제가 이제 북방에 뭐 흉노족을 뭐 치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란 말씀이에요. 요 얘기는 유튜브에 노마드라는 데서 딱 얘기가 나와요. 자, 요 얘기하고 제 경험하고 한번 결부시켜 볼게요. 제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시기 전 단계, 그 시절에, 그 당시에는 항상 이게 병아리 감별 해가지고서 안병아리는 키우고 숫병아리는 폐기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숫병아리를 갖다가 이제 그냥 폐기시키느니 이제 파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한 마리에 100원씩 해가지고서 한 20마리 그럼 한 2,000원 정도에 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뭐 환율 관계는 잘 모르더라도.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20마리를 사주셨어요. 그게 어린 마음에 이제 아주 그냥 시간만 남은 들판에 가가지고서 이제 개구리 잡아서 막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잘게 부시고 이렇게 그렇게 잘게 썰었다고 그러나 하여간 이렇게 다지고 그렇죠. 다지고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쌀겨나 뭐 이렇게 겨하고 막 버무려서 주면은 그냥 닭들이 그냥 아주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토실토실 이제 이제 병아리들이 커가지고 이제 닭이 돼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20마리 중에 한 2마리가 이제 암놈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아리 감별사가 감별할 때 100% 완벽하게 감별을 못 한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수탉이 된 거는 이제 전부 이제 잡아먹고 이제 암탉이 된 걸 키워서 그놈이 알을 낳아서 숫자를 늘리면은 그러면 이제 닭 숫자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 닭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나중에 양이나 염소를 바꾸고 또 양이나 염소 숫자가 많이 나면은 그다음에 소로 바꾸고 그다음에 소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제 부자가 될 거다. 이런 꿈을 꾸면서 아주 즐겁게 닭을 키워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경험 속에서의 즐거움하고 한나라 유방이 이제 통일을 한 다음에 근 100년을 아주 최소한도로 이제 운영 자금만 세금을 걷고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자기가 이런 건 다 자기 거다. 이걸 보장해 줬을 때에 전 국민이 부자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거기하고 비추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 전 국민한테 이 쓰는 정책이 기본적으로 저임금 정책을 썼어요. 저임금 정책이요. 저임금 정책이라는 게 이를테면
10,000원 월급 줄 걸 갖다가 전 국민한테 2,000원씩 고리 띄어서 소수한테 몰아주는 정책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소수한테 몰아주는 바람에 그 소수가 이제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도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국민의 것이지 개인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늘 있어요. 왜? 전 국민한테 고리 띄어서 몰아준 거니까. 그 다음에 또 8,000원씩 이제 받는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한 2,000원씩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6,000원으로 그냥 거의 생존하는 수준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2,000원씩 저축한 것도요. 부동산 인프레 시켜가지고서 부동산 팍팍팍팍 올려가지고서 인프레 시켜서 그거까지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민 내중 속에서는 달려도 뛰어도 제자리 걸음인 이제 그런 거를 느끼는 그런 정치를 폈단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 요 얘기는 직접적으로 안 해도 좋은 얘기이긴 한데 그냥 끼워넣으면요. 대한민국의 전국 대학교의 정기과 정원이 50명, 60명이면요. 경북대학교 정기과는 500명을 줬어요. 그 다음에 전국 대학교의 전기전자과 아니고 기계과요. 기계과 정원이 50명, 60명이면요. 부산대학교의 정원을 갖다 500명을 줬어요. 그래서 전기전자 기계는 경상도가 싹쓸이를 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대통령은요, 국민의 대통령이지 경상도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경상도에 특권을 그렇게 부여함으로써 전 국민한테 내적인 갈등감을 일으켰다는 말씀이에요. 하여간 요건 이제 여벌로 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 가지고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 평창동이 다 국유지였어요. 근데 그 국유지 팔아가지고서 이제 삼성 개헌하는 선거 자금으로 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강남 개발하면서 계속 거기서 이제 나오는 투기 돈 가지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 치르고 뭐 이런 자금으로 썼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 문제로부터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든 문제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저임금 정책에다가 인프레 정책을 땅 투기 정책을 벌려가면서 그러면서 이 노동을 탄압을 하니까 그때 이제 뉴스에서요. 미국 노조 쪽에서 돈을 대가지고 대한민국의 노조를 키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노동조합이고 뭐 이게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 레닌 뭐 이런 거 읽어가면서 그때 뭐 그런 책이 아주 금서로다가 어미금했던 시절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조 쪽에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이제 노회찬이니 심상정이니 하는 이제 우리 장군님 같으신 분이 빨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학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사람들도 박정희 대통령님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아무리 빨갱이 책을 읽고 뭐 난리를 치더라도 그 사람들 10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나라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독재의 탄압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방의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력을 좀 해서 길을 찾아내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체사상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면 이제 김일성파죠. 그러니까 이 땅에 빨갱이판이 주사판이 김일성판이 하는 것들이 사실상 그 원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노동 탄압 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 정책으로 그냥 계속 이어갔다면은 그랬다면은 이 나라에 빨갱이도 안 나타났을 것이고 주사파도 안 나타났을 거란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이 문재인 씨의 문제니 내지는 뭐 하여간 그런 문제들이 전부 박정희 대통령의 그 노동 탄압 정책 에서 비롯됐다. 만약에 한나라 유방처럼 최소한의 운영비만 세금으로 갖고 그대로 자기가 이런 거는 그대로다가 각자가 저축하게 만들어 나갔으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달라졌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 점 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요.
한 번은 제가 산업시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시찰을 쭉 해보니까 포항제철 같은 데서요. 그야말로 그 철광석 들여다가 뭐 유연탄 들여다가 뭐 석회석 들여다가 한번 푹 삶아가지고 공해만 남고서 나머지 그 선초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구조였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미국에서는요, 그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이제 막 대두가 돼가지고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영화에서요, 공해 문제가 돼가지고서 막 이렇게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영화화했던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의 공해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 공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가면서 이제 산업을 일으키려면 골치가 아파. 그러니까 미국의 욕구로다가 공해 산업을 넘겨줄 장소가 필요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공해 산업을 남겨놓은 것이고, 그 공해 산업이 IMF 이전까지는 우리가 공해 산업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제 달러 패권에 복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한테 기본적인 공해 산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공해 산업을 남겨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부도내듯이 어느 정도 기초 산업화 된 다음에 중국을 부도내면은, 그럼 이제 중국 거지도 가볍게 이제 미국의 지배하에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미국의 욕구의 일환으로다가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게 부도를 내서 모든 소유권을 이제 뺏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욕구가.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도나는 절차로다가 사실상은 말로는 뭐 민주화 그러지만은 그건 겉으로 드러낸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부도내야 되는데 그 부도내는 절차로다가 이제 미국이 후원을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데모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 미국의 그 노조 쪽에서 우리나라의 노조를 키워나가면서 마르크스 레닌 책도 뒷근역으로 공급을 해서 이렇게 읽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심상정이니 일단 노회찬이 이런 노동 민주노총이니 하는 이런 이제 노동운동이 벌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로만 안 되니까는 이제 주사파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근데 그것도 사실상은요, 엄격하게 미국에서 만약에 못하게 만들었으면 틀림없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은연중에 그걸 방조했다는 면도 있어요. 왜 방조를 했냐? 그 박정희 대통령님 제거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써먹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구로 써먹어서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끄는 역할로서 전두환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님 시절 이제 겪은 거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님을 대통령님 만들어서 부도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내 놓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이제 팔아바치는 역할을 시킨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운동권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미국의 방조하에 성장을 해서 미국의 욕구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님 제거는 수단으로 써먹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부도내는 타이밍이 됐을 때에 부도내는 역할을 하는데 공을 세운 그런 역할자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래놓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이를테면은 팔아바쳤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팔아바칠 때 부도난 회사만 부도낸 회사만 팔아바쳤으면은, 그러면 사실상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팔아바친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이 사회의 기층 구조를 다 무너뜨리는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누차 얘기를 해오고,
왔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다 이 사회가 기층구조가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로 오면은 예? 미국의 욕구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님을 제거하고 김영삼 대통령님 때에 이제 부도내게 만들고 김대중 대통령님 때에 이제 팔아바치는 역할을 수행을 했으니까 그들한테 이제 특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씀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는. 그래서 현재 사실상은 무슨 전형적으로 들을 거예요. 지금 50대, 60대들이 이제 이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회의 모든 걸 다 장악을 했잖아요. 장악을 했으면은 정말 민주주의 정신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있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방향을 잡아 나갔을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려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자세가 돼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의 탐욕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바람에 이 사회가 이렇게 다 무너진 마지막 단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장군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이 생각 가지고서는 지금 이 나라를 방향 잡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이라도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장군님은 전혀 이 길을 찾을 어떤 생각을 못 하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제 전화번호가요. 010-6495-6459예요. 육군사관학교를 구하려면 육군사관학교로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연상하기 좋아요. 저한테 한번 전화를 주시고 정말 저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 나라 지금 우리 장군님 같은 방식 가지고서는 도저히 길을 못 찾아요.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길을 찾아서 젊은 애들 이렇게 살 길을 열어줘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제가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왜? 이런 얘기할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우리 장군님을 비롯해서 이런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좀 다행스럽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때 다 팔아바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소유권이 일단 넘어갔다는 말씀이에요. 넘어갈 때에 기업만 넘어간 게 아니고 뭐 은행도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은행, 무슨 뭐 기업. 대표적으로 이를테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를테면 삼성. 실질적인 거는 다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처럼 정말 안 뺏겨가지고 적더라도 우리가 안 뺏기고 지금까지 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뺏기고 부도내고 팔아바치고 다 뺏기고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르니까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를 겪는 거죠. 지금이요. 이제 그러고 비로소 다 미국으로 다 넘어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일본을 갖다가 뭐 프라자 협정이니 해가지고서 눌러놓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고급 기술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 고급 기술이 넘어왔어요. 그 고급 기술이 넘어오는 바람에 이를테면 미국의 백인들이 이제 실업자가 된 거죠. 미국의 백인들이 실업자가 돼가지고서 이제 백인들의 한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제 미국의 백인들의 한을 이제 위로해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요. 30대, 40대들이 장가도 못 가고 무슨 그 애도 못 낳고 인구절벽에 빠지고 하여간 얼마나 처절해요. 지금 30대, 40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30대, 40대들하고 미국의 백인의 한하고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30대, 40대들한테 트럼프가 미국의 백인의 한을 열어주듯이 우리는 지금 미국의 보조를 맞춰서 30대, 40대들의 그 한을 열어주면서 이제는 운동권들을 이제 다 몰아내는 그런 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장군이 정말 장군님이요. 장군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충정이 있으시다면은 그럼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 올릴 수 있어요. 꼭 부탁드려요. 전화 한번 주세요.